빈손 시인님, 네, 호가 참 마음에 들지 않나요? 빈손. 네, 마음을 다 비우고 애국심을 가득 채우신 우리 빈손 시인님의 시를 먼저 낭독을 하고 오늘은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이 헛웃음만 나오는 이 정부를 생각하시면서 이 정부를 생각하면 시를 길게 쓰고 싶지도 않아서 짧게 적어주셨는데 오늘은 길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한 문장 한 문장이 이 빈손 시인님의 정신과 마음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귀하게 또박또박 보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면서 이 시를 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 제목은 민들레 홀씨입니다. 제목 민들레 홀씨. 빈손. 5030 합법적 삥뜯기. 정상외교 역사 최초 방문 거부. 대구 시민이 되기보다 화교가 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대가리 없어 간이 배 밖으로 삐져나온 잔챙이. 중국에서 6끼를 혼밥한 왕따 전문. 차라리 조용히 집에서 혼자 개밥이나 챙겨 먹어라. 이라고도 국가를 논하고 민생을 논하고 헌법을 논하느냐. 이쯤에서 방정맞은 정치놀이 중단하고 민들레꽃이나 살펴보라. 바람이 민들레 홀씨를 불어 흩어놓은 것으로 보이느냐. 천만의 말씀. 번식의 때가 되어 바람에 홀씨를 맡겼을 뿐이야. 민들레는 결코 바람에 휘둘리지 않아. 민초들도 망조의 바람에 휘둘리지 않아. 때가 되면 몸을 날려 자유민주주의 홀씨가 되어 강토를 채우리라. 자유는 억압으로 중단되지 아니하고 민주주의는 공포로 막을 수가 없어. 오히려 홀씨만 멀리 퍼뜨릴 뿐이야. 최고의 국가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거역하고 사회민주주의를 꿈꾸는 달밤의 헛소리를 누가 귀담아 듣겠는가. 토지 공개념으로 사유재산을 박탈하고 평화를 무기삼아 국가를 농락하는 덜 떨어진 사람들아. 개도 그 주인을 알고 소도 구유를 알건만 도대체 내 놈들의 정체는 뭐냐? 바보는 순진하기나 하지. 논팽이, 머저리, 양아치, 잔챙이들은 답이 없다.
밤마다 찾아오는 귀신들은 누구냐? 꿈속에서 희롱하는 악귀들은 어디서 온 놈들이냐? 넌 누구냐? 소름이 끼친다. 등골이 오싹하다. 악한 귀신들아, 이 땅에서 일곱 길로 떠나가라.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라. 푸르청청한 청년들의 희망을 보라. 피로써 역사를 이룬 어르신들의 함성을 들어라. 도대체 내놈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도대체 내놈들의 밥상에 차려진 음식이 뭐냐? 도대체 내놈들이 마시는 물은 어느 골짜기 샘물이냐? 어떤 지루한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느냐?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 꼬불꼬불한 고대의 뱀 리와야단의 중국용에게 감겼냐? 음부의 세계 탈타로스 같은 북괴의 망령에 물렸냐? 사납게 설치고 다투고 윽박지르고 함부로 대하고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억지를 부리며 구원치고 잘난 척 꼴갑다는 페니키아 신화 속 바닥임을 리탄과 샤리탄 삼냐? 내년들의 나가는 없다. 내놈들의 옥토는 없다. 내놈들에게 환희는 결코 없다. 후회와 통곡과 원망과 저주와 어둠과 슬픔과 사망과 자해와 고통과 좌절과 버림받음과 형벌만 있으리라. 지금이라도 마음 차분히 하고 들에 나가 민들레꽃을 살펴보라. 홀씨가 바람에 휘둘렸는지, 홀씨가 바람을 선양하는지를 깨달아라. 김일성 65의 생일인 77년 4월에 북한 주민들에게 충성의 꽃, 혁명의 꽃으로 강제한 덴드로분과 일본 시즈오카의 식물학자 가모 모토테루가 김정일 46세 생일인 1988년 2월 14일에 헌정한 꽃 베고니아의 꽃말 사랑, 지혜, 평화, 정의를 악용한 유혹에서 빠져 나와라. 아직 들판에 민들레 홀씨가 남아있다. 기회는 있다. 2021년 5월 22일 정상회담 미 방문쯤에 즈음하여 네, 빈손 시인님 제가 시를 받을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한 주간 동안 많은 기사들을 접하고 하면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1인 시를 해야 할지, 그리고 또 기가 막히는 그런 기사들을 접하면은 좀 멘탈이 흔들리는데, 이 빈손 시인님의 시를 접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한 정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고 저의 맑은 이성을 되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를 들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 제목이었던 민들레 홀씨,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저를 촬영해 주시고 있는 이 우파 유튜브 분들, 또 응원해 주시기 위해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 주신 분들, 다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오신 들판의 민들레 홀씨 같은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는 지금 기회가 있다고 빈손 시인님께서 이 시에 적어주셨습니다. 이 홀씨가 바람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을 선영하여 곳곳에 이 홀씨가 오토에 떨어져서 민들레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주말에 이 화창한 날씨에 놀러 갈 수도 있지만 아침 일찍부터 이 대한민국이 잘못되고 있음을 알리시고 외치시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이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들고 오신 분들을 태극기 부대다, 극우 세력이다 라고 비하하는 말을 내뱉는 사람들, 태극기 부대 그 가운데에 무슨 말을 넣어야 합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지금 이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잠시만. 제가 충전을 분명히 100%까지 했는데 네. 제가 이제 1인 시를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마이크가 안 되면은 또 이렇게 메가폰으로 하면 되고, 또 메가폰이 안 되면 육성으로 순차적인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 가운데 태극기 사랑 부대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태극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나오신 부대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비하하는 단어로 사용한 태극기 부대라는 말, 그 가운데에는 분명 태극기 사랑 부대라는 단어를 넣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극우라고 부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극우였으면, 그리고 태극기를 드신 분들이 극우였으면 벌써 이 좌파 독재 정권 끝장났습니다. 극우가 아니고 순전히 이 태극기 들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오로지 이 목소리 하나로
지금의 정권 잡은 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 목소리를 내신 국민 저항권을 헌법적으로 당당하게 행사하신 분들이 바로 태극기 사랑 부대인 것입니다. 저 또한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헌법을 무너뜨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이 정권을 잡고 있기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매주 토요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이 글에 동의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소통은 할 수 없으니 어떠신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문서를 공식적으로 공지사항에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국민동의 청원, 10만 달성, 감사 인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벽돌을 조금 더 여기다가 벽돌을 얘를 지금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어서 배너에 지금 무게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마이크랑 바람으로 인해서 중간에 이렇게 정지가 되고 있지만 진행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10일 만에 10만 명 청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정권 유지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배제, 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학하는 제도로 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 청원이 시작된 지 5일째 되던 날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이정은 4.17 시대연구원과 8년째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은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10일 만에 10만 명이 이 국가보안법 폐지 동의를 했다는 이 소식, 그것에 감사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이렇게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국가보안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10만 명 청원으로 인해서 이것은 정식적으로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국제사법위원회에. 우리 학부모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간 국가보안법이 길게는 설명은 못 드리지만 알아야 할 것들을 간추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보안법은 태평양 전쟁 막판에 한반도 침탈을 목적으로 뒤늦게 일본의 선전을 포고한 소련의 주구가 되어 북한을 점령한 김일성 일당에 의한 끊임없는 남한 교란 작전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이승만 정부 수립 3년 만인 194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렇게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지금 북한이 어떤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초등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적화 통일 아닙니까? 공산주의 체제 그대로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시시탐탐 적화 통일을 노리는 북한 세습 독재 정권의 끊임없는 타도의 대상이었으나 강력한 반공 정책을 펴나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님의 정부 때에는 야당도 감히 국가보안법 폐기를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정권이 지나가고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보안법의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삼 정권 후반에 들어서 서서히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못한 채 김대중에게 넘어갑니다. 급박했던 북한의 사정 때문에 김대중은 보안법에 손을 댈 겨를이 없었죠. 북한이 칼기 폭파, 아웅산 테러 등 일련의 테러 행위와 마약 밀수, 위조 달러 제작 등으로 태원 지역으로 낙인 찍혀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한 데다 300만에 달하는 동포가 아사할 정도로 경제는 악화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김대중은 김정일에게 국민의 혈세를 빼다 바쳐 정권 유지와 핵개발을 도왔고, 그 통해 국가보안법은 손댈 겨를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북한과 종북 세력의 수건인 국가보안법 철폐는 노무현에게 과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계획적인 탄핵쇼로 국회를 장악한 노무현은 노골적으로 국가법 철폐를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유일의 보수 정당이 한나라당을 구출해낸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 대표셨죠. 국회의원 시절에 노무현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골자로 4대 악법 관철을 기도하자 테러 위험에 물들고 저지에 나섭니다. 국민은 박근혜 대표님께서 거리에 나서자 즉각 호응하기 시작했고, 사방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질린 노무현 정권은 보안법 철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정권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국가보안법을 막아내셨고, 또한 이제 대선에서 패하게 되죠. 그 종북 세력들이 대선에서 패하자 종북 세력과 연합한 친노 주력은 거리로 나섰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 참사 사건,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이용한 길고 지루한 반정부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발각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종북 세력의 박근혜 정부 전북 음모와
보안법 철폐기에 찬물을 끼얹었고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해산이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신은미, 황선의 동원에 여론 반전을 노리던 김정은의 음모까지 물거품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정치 역정은 종북 세력과의 길고도 지루한 싸움의 연속인 동시에 국가를 북한 세습 독재와 종북 세력의 맛으로부터 지켜낼 마지막 보루인 국가 보안법을 지켜내야 못하는 전제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진 국가보안법 철폐 세력과의 긴 싸움을 승리로 이끈 명장이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세력들에 의해서 4년이 넘도록 옥중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문재인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끝까지 이 대한민국의 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보안법을 이 문재인이 철폐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이 대한민국에서 지내려면 이 국가보안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은 2017년 대선 직전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2004년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 중에서도 제7조 찬양 공회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의 생각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것이 문재인이 원하는 자기의 수건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말하기 앞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이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십시오.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럼 이 나라를 지키려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하는 소리입니까? 이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합법적으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된다고 하는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이 광화문 광장에서 저 백두잡종 북대지를 찬양하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실제로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을 찬양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기자회견을 종종 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진정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까?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 저 인종 말살자 김정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1인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이전에 대한민국을 최소한 지킬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십시오. 저 북돼지 김정은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 수용소 감옥에 갇혀서 강제 노역하고 죽임까지 당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그런 김정은을 찬양하는 사람을 잘못됐다라고 대북전단지 보내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북전단지는 안 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는 김일성 만세를 마음껏 외쳐라,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북한에 인질로 잡혀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로운 체제를 과장도 아니고 사실만 알려도 처벌을 받는 대한민국인데, 대북전단금지법, 이 대한민국에 북한을 선동 찬양하는 사람은 그냥 납둬도 된다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처벌해야지 가만히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광장에서 하나님 만세를 외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한 10만 명의 사람들, 당신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이고, 이 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자들의 우두머리 문재인, 당신은 대놓고 간첩질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반역죄, 이적죄, 여적죄, 다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이 저지르고 있는 짓이라는 거 초등학생도 압니다. 8살짜리 우리 아들도 문재인이라는 하는 사람이 행태를 보고 본인이 판단하더군요. 국가보안법 폐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민들레 홀씨가 돼서 각자의 자리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눈앞에서 버젓이 인권 말살국의 1위 국가를 다투고 있는 저 중공과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게 놔둡니까? 안 그래도 우리 아이들 그런 자들에 의해서 제대로 방공 교육 못 받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활보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니
말도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 지나가고 계신 여러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미래 세대 아이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적합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도록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방공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현지 교사가 이제 어떤 작가분에게 이제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본인도 놀라셔서 통일교육 주간에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교사이신 분이 놀라서 이런 글을 남기십니다. 그분이 쓰신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12년 동안 받은 아이들이 언론, 방송, 정부기관, 기업, 교회 등으로 들어가서 북한과 중국을 우선시하는 국가를 만듭니다. 이러한 교육 구조가 존재하는 한 그 어떤 보수 우파 운동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우파 대통령이 나와도 이 구조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사파 교육과 상극인 북한 인권 교육을 학교로 들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생깁니다. 이분이 4년차의 교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근무 4년차 새내기 교사이지만 얼마 전 학교에서 시행한 통일교육에 적잖은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무조건 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통일교육입니다. 작가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어떤 시민단체에서 온 강사의 교육을 함께 들었습니다. 북한 국기, 꼭 북한 사람들의 생활을 유튜브를 보여주며 한국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진 저도 그냥 지켜보았는데, 강사의 말, 북한에는 공산당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산당이 없고 노동당이라는 것이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도 노동당은 있습니다 라고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강당에서 약 40명의 학생들이 거리두기를 하고 강사와 함께 소통하며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어른들이 북한은 공산당이라고 말하면 북한에는 공산당이 없대요 라고 자신있게 말하세요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했을 통일교육인데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또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사에 대한 지정도 교육부에서 정해진 인력 풀 안에서 뽑아서 학교를 초청하여 강의를 맡겨야 하는 이 현실이 4년차 교사인 저에게 너무 충격입니다. 해마다 통일 교육을 했을 텐데 이제야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북한에 공산당이 없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 못 보셨습니까? 세계 국가 중 종교 탄압 1, 2위가 어느 나라입니까? 중공과 북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을 수 있는 나라가 중공과 북한입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북한에 공산당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사상 교육이 철저한 저 북한이 벽화 통일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태극기 부대라는 말로 부끄러운 국기로 만들어버리는 어른들이 이렇게 수두룩한데 우리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 애국심 어떻게 기릅니까? 6.25 전쟁이 남침인지도 모르는 초등학생들이 많다는데 저 북대지 기점을 어떻게 대적할 것입니까? 주체 사상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교육받는 북한의 아이들, 왜 그 교육을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까? 전교대 선생에 의해서 페미니스트 교사들에 의해서 도대체 우리 아이들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학부모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교과서 나온다고 1학년 때부터 영어 학원 알아보기 바쁘신 거 압니다. 저도 지금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해보니 영어 공부 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은 필수라는 여러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원비가 최소가 2~30만 원이고 100만 원 정도는 돼야 실력 있는 영어 학원에 보낼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왜 영어 공부시킵니까? 영어 공부해서 자신의 꿈 이룰 수 있는 대학에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학 가서는 왜 공부합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자유시장 경제 이 체제가 존속되어야 하는데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사상 주입을 하고 있고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코앞에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원하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친 사람이. 여러분, 제가 똑똑해서도 잘나서도 인품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공부를 하면서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력을 습득했을 때 지금의 이 정권은 저 공산, 중공을 이롭게 하고 저 북대지 김정은에게 목줄 잡혀서
철갑시 노름이나 하는 그런 정권입니다. 중공과 저 북한에 나라 팔아먹고 있는 정권입니다. 이것이 과대망상입니까 지금? 코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겠다고 저렇게 난리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이 나라를 걱정해서 그 국가보안법 폐지하려고 있는 사람입니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왜 이 국가보안법을 만들으셨는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 정부 존중 세력에 의해서 거짓 언론 선동되어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을 외쳤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횟수로는 5년 차죠. 5년 전 2017년으로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촛불 들고 나오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이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긴 시간 차디찬 감옥에 혼자 외롭게 투쟁하셨던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숨어 있었던 정부, 종중, 가짜 우파를 선별할 수 있는, 그 자들이 다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희생하셔서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로 돌아간다면 이 대한민국에서 촛불 들고 나올 사람, 이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명 동의했다는데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나온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017년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왔겠습니까?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속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촛불을 들는 게 아니라 모두 태극기 들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제 타임머신이 있어서 2017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태극기 들고, 그때도 우리 아이들, 그 당시에는 우리가 2014년생이니까 네, 14, 15, 16, 17, 4살이었겠네요. 우리 4살 정의와 태극기 들고 당당히 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 그래도 더 존경스러워요. 저는 몰랐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 당시에는 태극기를 들지 못했지만 이렇게 뒤늦게라도 깨닫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후발 주자이지만 더 힘내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상적인,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그 당시에 촛불을 드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 나왔다. 그 당시에 태극기를 드신 분이 정말 깨어있는 성각자셨고 정상인이셨다. 상식을 가지시고 헌법을 수호하셨던 정말 귀한 애국 열사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무죄이시다. 많은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 형이 내려진 그 법조차도 억지이고 무죄이시다. 무죄이신 분이 누명을 쓰고 지금 이렇게 저 정중하는 세력에 의해서 옥중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옥중투쟁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무죄임을 당당하게 5년 전부터 당당하게 발언을 하고 계시고 주장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증이 되고 있고 많은 국민분들께서 동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곧 무죄 석방되시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보안법을 온몸으로 막으셨던 리더의 역할이셨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또 정치자로서 또 선두자로 나서실 것입니다. 이런 분이 노벨평화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노벨평화상은 박근혜 대통령님 같은 분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또 화창한 날씨 속에서 네, 오늘은 또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또 이렇게 제가 이 배너를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벽돌을 거의 한 20개 되나요? 네, 20개 정도의 벽돌을 항상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왜 다른 분들이 제가 왜 벽돌을 들고 다니나 하시더라고요. 배너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으려면은 좀 많은 벽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1인 시를 하면서 네, 제가 1인 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영상을 보면 배너가 중간중간에 쓰러져서 1인 시가 멈춰지는 거를 네, 보신 분들이 있어요. 네, 1시간 동안 시간 내서 응원을 하러 와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우파 유튜브 대표님들 아침 일찍부터 곳곳에 이렇게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는 곳에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또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불철주야로 띄워주신 우리 우파 유튜브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1인 시를 또 지켜주신 절대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의 찬양으로 오늘 1인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찬양은요, 제가 요즘에 많이 부르고 있는 곡들이 네, 송경민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는데 최근에 작곡을 하신 곡이 인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해오셨습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과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여론들이 정말 구구 프레임으로 정말 따가운 시선을 보내더라도 정말 꿋꿋이 인내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우리는 할 소리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무효! 제일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무효. 온 국민들이 2017년에 그 탄핵이 얼마나 헌법이 무너지는 사건이었는지 깨닫고 이것을 바로 먼저 잡고 그 다음 대선을 논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대선을 논하는 말들이 많은데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무효에 대해서 외치지 않고 이 대권에 대해 말을 한다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찬양이 나온 지 얼마 돼서 MR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여기 나오기 전에 직접 녹음을 한 반주의 음악으로 인내라는 찬양을 부르고 오늘의 1인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 오리라.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올 것입니다.